민정수석실은 친인척 관리, 특수관계인 관리, 민심 청취가 주 임무인 민정비서관실, 국가사정,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반부패 비서관실, 청와대 내부 감찰 및 인사검증을 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청와대 로펌이라 해서 법률 보좌를 했던 법무비서관실, 이렇게 4개의 비서관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민심 청취가 가장 큰 임무고 그 다음이 친인척 관리, 권력형 비리를 막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였던 민심 청취와 친인척 관리 기능을 아예 없앴고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했던 업무는 청와대 내부 감찰 업무와 합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담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정작 했어야 할 인사검증은 법무부로 보내버렸으며 경찰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경찰관리 업무를 행안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이 해야 할 일을 검찰과 경찰로 나누었다 보면 되는데 가장 아끼는 후배 한동훈이 검찰을 손아귀에 쥐게 되고 이른바 법무장관이면서 민정수석이자 검찰총장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을 통해서 국내의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검찰만 믿었고 나머지 기관들은 언제든지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윤석열은 민심 청취가 안 돼서 민심 청취에는 역시 민심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검찰이다 라고 말했는데 민심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법률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엮어갑니다. 검찰이 민심을 잘 듣는다는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검찰은 수사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기소를 하고 반드시 유죄를 받아내야 하는 자기 확정 편향을 가지는데 이는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만을 전달하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민심 청취가 진정 목적이라면 민정수석에는 민간 출신, 언론 출신, 정치인 등을 임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부활의 진짜 이유는 검찰 장악력에 이상이 생겼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동훈과 이원석이 세트였는데 한동훈은 배신자가 됐고 이원석은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는 가운데 현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가 김건희를 소환해서 빨리 정리하자는 설이 서초동 쪽에서는 팽배하니 이 부분이 영린을 건드렸나 봅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특수와 검찰 인사를 했던 검찰국장 출신인데 그를 임명한 것이 검찰 인사를 통해 다시 검찰을 잡아야겠다, 줄 세워야겠다 하는 윤석열의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흔들리기 시작한 사정기관들을 다시 민정수석실에서 통제해야겠다. 단 내가 직접 통치를 하게 되면 너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확실한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앴던 이유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검찰을 통해서 다 장악할 수 있다. 둘째가 민정수석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친인척 관리이므로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일가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정보가 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김건희 일가 비즈니스의 가장 큰 걸림돌로 판단하여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린 게 아닌가 합니다. 하나를 더 보면 윤석열은 검찰총장 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받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추천했던 인사들이 인사검증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데가 민정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민정은 기능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데 자기에게 크게 걸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인사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친인척 관리 부분에서 늘 무언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없애버리자 결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 업무를 자신의 후계자라고 그때까지 생각했던 한동훈의 법무부로 보냈던 것이고, 다시 살린다는 민정수석실에도 민심 총치만 있지 친인척 관리, 특수관계인 관리는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의 민심이라는 것은 윤석열이 실수로 말해버린 민심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민심 정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정수석실은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수사관 중에서 엘리트들이 뽑혀가는 곳인데, 이들의 주요 기능은 나쁘게 말하면 사찰이고 좋게 말하면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권력이 생깁니다. 검찰의 캐비닛 같은 것인데, 검찰보다 훨씬 유용한 것이, 검찰은 일단 고발이 들어오거나 범죄 혐의가 있어야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민정의 민심 정보 수집이라는 것은 추문, 세평, 비정보, 사생활 정보 등 모든 것을 시시때때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정보 파일이 돼서 권력을 정치적으로 작동시키는데 크게 쓰이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 수집자들은 평생을 범죄 정보만 다루던 사람들로서 대한민국 돌아가는 모든 것에 빠삭합니다. 이처럼 정치를 권력기관을 통해서 손쉽게 장악하기 위해 써먹었던 게 바로 민정실의 민간정보, 민심정보인 것입니다. 이들의 생산력은 정말 높습니다. 언론 플레이에 쓰기도 하고 검찰에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능을 다시금 재창출하겠다는 것인데, 민간 정보를 통해서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국회도 장악해서 나 윤석열이 다시 한번 강력한 그립을 쥐고 후반기 정권도 공작하고 휘두르겠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치를 더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임 민정수석 김주현이라는 선수는 그 유명했던 우병우 사단의 핵심 중의 핵심 인물입니다. 우병우 사단은 검찰 출신만 포함된 게 아니고 전체 권력기관에 파견 나갔었거나 다녀온 적이 있는 선수들까지 아우릅니다. 우병우 사단을 뽑아라 하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영렬, 안태근, 윤갑근, 정점식, 유상범 등의 눈에 익은 인물들을 들 수 있는데, 김수남 다음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김주현입니다. 검찰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검찰권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검찰이 겁주면서 수사를 하면 얼르는 놈들이 있는데 전관 변호사입니다. 이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검찰이 한쪽으로 때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좋은 변호사 소개해준다면서 전관 변호사를 붙이고, 그를 통해 어차피 이재명은 구속되니까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고 살짝만 보태라 는 식의 회유를 합니다. 실제로 작년 6월 말 7월 초 사이에 이 전관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진술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은 죽었다, 민주당은 끝났다, 총선은 승리다 라고 판단하고 이낙연 까라의 수박밭을 만들려 했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의 쓰임이 그러한데, 검찰이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전관은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한 전관들, 검찰이 무서울 테니 내가 나서서 딜해줄게 하는 선수들이 집합해 있는 게 김앤장입니다. 김앤장에 있으면서 신분 세탁을 하고 돈도 벌면서 잘 지내다가 다시 정부의 다른 부처로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검찰과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옮겨가면서 검찰은 변증법적으로 나선형으로 계속 강화됩니다. 이러한 김주현이라는 선수가 검찰 출신으로서 전관 변호사를 김앤장에서 하다가 이후 정부 인사 법무차관까지도 하고 또 다시 변호사 하다가 이윽고 민정수석으로 재등장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외연 확장과 영향력 강화에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검찰 기득권자입니다. 사실상 우병우 사단의 2인자라고 하는 김주현을 왜 민정수석실을 일으켜 세우는데 동원할까를 추적해보면, 우병우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이었던 시절 중앙수사 이과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당시 우병우의 꼬봉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병우와 윤석열 사이에 있는 인물이 이번 해운대갑 국회의원 당선자인 당시 주진우 검사인데, 주진우는 우병우 똘만이었고 박근혜 때 검찰에 있다가 우병우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갑니다. 이렇듯 수사기획관과 중수부 과장들의 관계는 친형제 동생 자매처럼 데리고 다니는 사이라서 수사기획관 우병우와 중수과장 윤석열은 이미 어마어마한 접촉면을 가진 원팀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는 필사한 것 중에서 민정 관련만 담아보려 했는데 글이 넘어가기가 좀 섭섭해서 원희룡 얘기 좀만 하고 또 필사 공부하러 가야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 과정 잘 모르시죠? 김홍일 방송통신 후보자님, 솔직히 방송통신위원장 하고 싶지 않으시죠? 누군가의 처가를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 아닐진데 경솔한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 느닷없이 백주야로 선언함으로써 멀쩡하게 잘 진행되어 오던 1조 8천억 원짜리 사업이 11개월째 중단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주민의 요구하에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라서 다시 사업 재개를 해야 하는데, 병산리 땅으로 가는 수정한 고속도로는 차도 없고 수요도 없어 전혀 말이 되지 않음이 드러났음에도 원안으로도 쉽게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장관이라는 경솔한 분이 원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환경적으로 나쁘고 등의 온갖 악담을 퍼부어놔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회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특혜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노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공감해 주실 거라 믿고 국정조사를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종합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단초도 마련해야겠습니다.